자, 그럼 또 이 부분의 핵심 포인트가 바로 각각 영역들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 그래서 그런 상호작용이 어떤 자연현상을 나타나는지를 설명할 수 있고, 거꾸로 얘기하면 그 자연현상을 보고, 아, 어떤 영역이 영향을 주는 영역이고, 어떤 영역이 영향을 받은 영역이구나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까 방금 얘기했던 바로는 지우개를 구성한 요소가 5가지 요소라고 얘기를 했는데, 4가지밖에 없죠. 그래서 5가지까지 설명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외 거는 조금 제외를 하고 우리 현재 조금 더 밀접하게 가까이 있는 영역인 기권, 수권, 직권, 세물권 사이의 상호작용만 조금 지켜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운데에 지금 예시가 하나 나와 있어요. 자연현상에 대한 예시가 나와 있으면 왼쪽 4가지 영역 중에서는 영향을 준 영역을 고르면 되고 오른쪽에 있는 4가지 영역 중에서 영향을 받은 영역을 골라서 화살표를 한번 이어보는 활동을 해볼게요. 자, 판의 운동으로 지형이 변한다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우리가 아직 판이라는 개념을 안 배웠어요. 그래서 좀 어렵게 와닿을 수 있는데 그냥 지금은 이 판이라는 게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땅 덩어리라고 그냥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그 땅 덩어리라고 했을 때 이 땅 덩어리가 움직임으로 인해서 지형이 변한대요. 우리가 왜 강산도 10년이면 변한다? 그런 얘기를 하죠. 이게 우리가 지금 봤을 때는 뭐 산도 보이고 뭐 계곡도 보이고 분지도 보이고 여러 가지 지형이 보이는데 그게 항상 영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간에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은 다 변하기 때문에 이 단단해 보이는 돌이나 굉장히 넓어 보이는 지형도 언젠가는 다 변하게 됩니다. 높았던 산이 깎여서 평지가 될 수도 있고, 굉장히 극단적인 예지만, 한마디로 평평했던 평야인데, 어느 순간 산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이게 갑자기 산이 솟아나거나, 산이 갑자기 사라지는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긴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극적인 변화로 치달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산이었던 곳이 아주 먼 미래나 먼 과거에는 평지였을 수도 있고 혹 미래는 평지였을 수도 있고 이렇게 지형이 변한다. 요거는 어떤 영역 간의 상호작용일까요? 네, 이거는 직권이 직권에게 영향을 준 케이스예요. 이게 이제 왜 그런가 하면 아까 선생님이 판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발을 딛고 있는 땅이 사실은 하나의 덩어리가 아니에요. 사실 여러 개의 덩어리, 다시 얘기하면 판이 여러 개가 맞붙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움직인다는 건 결국에 판과 판, 땅과 땅이죠. 그렇기 때문에 땅과 땅이 움직임으로 인해서 지형이 변한 것이기 때문에 직권이 직권에게 영향을 준 예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진행해 볼게요. 다음 예시 볼까요? 자, 다음 예시는 2가지의 예시를 줬는데 강물이나 빙하가 땅을 침식시켰다. 혹시 침식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보진 않겠죠. 초등학교 때 배운 걸로 알고 있는데 침식이라는 거는 뭔가 이렇게 깎아내린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 지금 깎아내리는 주체가 강에서 흐르는 물, 강물이랑 빙하, 얼음덩어리가 땅을 깎았대요. 2번째 예시 한번 더 볼게요. 광물이라는 거는 이제 돌멩이 있죠. 암성을 구성하는 또 조금 더 좀 더 작은 알갱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 광물이 녹아들어서 사라지면서 땅에 구멍이 생긴 거예요. 지하에. 이게 바로 동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광물이 녹아서 사라지면서 석회 동굴이 생겼다. 그럼 이제 광물이 어디에 녹아 들어갔을까? 땅 아래에 아마도 스며들어 있던 지하수에 스며들어서 광물이 사라지고 광물이 사라진 자리에 텅 빈 공간이 생기게 동굴이 생겼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거를 보면 공통적으로 첫 번째 문장 강물이나 빙하가 땅을 침식시킨 거랑 광물이 녹아서 형성된 석회 동굴을 봤을 때 2가지 내용이 지금 공통적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먼저 강물이다 빙하는 수권, 물의 영역에 해당하죠. 물론 강물은 흐르고 있는 물이니까 수권이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빙하도 수권에 속하나요? 네, 맞아요. 빙하도 결국에는 물이 엉 거기 때문에 수권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문장에서도 강물과 빙하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수권이라는 것이 언급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아까 2번째 문장에서 광물이 녹아서 들어간 이 녹아 들어간 곳이 수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권이라는 내용이 공통적으로 나왔죠.
일단 또 첫 번째 문장에서 땅이 침식되었고, 그리고 석회동굴이 형성됐고, 결국에 직권에 관한 내용이죠. 결국에는 수권과 직권 사이의 상호작용인데, 수권이 직권에게 영향을 준 건지, 직권이 수권에게 영향을 준 건지, 이걸 잘 판단해야 되겠네요. 어떤 게 답일까요? 강물이나 빙하가 땅을 깎았어. 그리고 땅 속에 녹아있던 물에 광물이 녹아 들어갔어. 요건 이제 어떤 내용으로 판단할 수 있냐면 바로 수권이 직권에게 영향을 준 상황이에요. 근데 아마 첫 번째 문장은 조금 쉬울 수 있어요. 아, 강물 빙하, 수권이 땅을 깎았대. 직권을. 이렇게 되면 이제 수권이 직권에게 영향을 준 거로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두 번째 문장은 조금 까다로울지도 모르겠네요. 광물이 녹아서 형성된 석회동굴이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물이 땅을 녹인 거잖아요. 그죠? 땅이 물에 영향을 받은 거기 때문에 수권이 직권에게 주는 상호작용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판단할 때 누가 누구에게 영향을 주었냐, 누가 누구에게 의해 영향을 받았냐, 혹은 먹혔냐, 먹었냐 이런 관계를 잘 보시면 누가 누구에게 영향을 줬는지 누가 누구로부터 영향을 받았는지를 잘 판단할 수 있어요. 다음 예시 볼게요. 바람에 의한 풍화 침식 작용. 바람이라는 건 따로 설명 안 해도 알겠고 풍화 침식 작용이라는 거는 항상 이 세트로 같이 이렇게 다니는 단어인데 먼저 풍화와 침식이라고 했을 때 풍화라고 하면 이것도 한자어거든요. 풍자, 화자 뭔가 이렇게 바스라지는 느낌인데 많은 친구들이 풍화 작용이 이 암석이나 이런 것들이 바람이나 공기에 의해서만 이렇게 깎이는 걸로 오해하기 쉬운데 항상 그런 건 아니고 이게 풍자가 그런 이미지를 자꾸 주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풍화 침식작용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암석이 바람에 의해서 깎여 나갔다. 그런 상황을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바람은 기권, 수권, 직권, 생물권 중에 어떤 영역일까요? 바람. 그죠? 바람은 결국에 공기의 운동을 우리가 바람으로 정의를 내릴 수 있기 때문에 바람, 기권에 의한 풍화 침식 작용, 직권의 영향을 받은 거죠. 그럼 화살표가 어디서 어디로 가야 될까? 기권에서 직권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죠. 이제 어렵지 않죠? 그렇죠? 쉽게 할 수 있죠? 다음 예시 볼게요. 식물 뿌리에 의한 풍화 침식 작용. 지금 계속 뭔가 영향을 주는 주체가 바뀌고 영향을 받는 주체가 동일하다는 것을 눈치챘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지금 풍화 침식 작용을 받고 있다는 경우에는 결국에 이 상호작용을 받는 주체가 직권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번에는 어느 영역으로부터 직권 영향을 받았을까? 식물 뿌리래요. 식물 뿌리. 식물은 살아있는 거니까 생물권이겠죠. 이 식물 뿌리로 인해서 어떻게 풍화 침식작용이 일어나나라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보다 보면 심지어 돌 같은 데서 돌 틈에 이게 씨앗이 피어서 꽃이나 풀이 자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아주 작은 꽃이나 풀은 아니겠지만 이제 나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나무 뿌리가 이렇게 자라면서 암석을 부실 수도 있어요. 그럼 결국에는 암석이 부서지게 되면 조각이 작아지니까 더 풍화 침식 작용을 잘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물 뿌리에 의해서도 암석이 풍화 침식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화살표가 이렇게 되면 되겠죠. 다음